최근에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국내에서 벌어지는 외국 산업 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근거가 생겼다. 이런 평가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모처럼 안보에만큼은 여야 이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 군사 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 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사전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간첩죄 범위를 개정안에 따르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자. 그러면 지금 외국 스파이, 산업 스파이 이런 부분을 다 처벌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왜 기류가 바뀌었을까요? 이 법은요 이미 지금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김병주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공감대가 꽤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북한의 어떤 그런 간첩보다는 산업 스파이, 즉 최근에도 보면 중국의 이 여행객이 와서 지금 이 항모를 갖다가 드론으로 찍어서 그걸 했던 지금 사안이 적발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해요. 왜? 지금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간첩은 북한으로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각 나라들은요 대부분 간첩죄를 다 이런 걸로 넓혀놓고 있습니다. 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을 외국에 팔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이제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중국에 팔면 그게 중국에 있겠습니까? 또 북한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정보사 관련된 기밀 유출도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번 민주당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신중하자고. 이미 이 문제는요 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제 딱 법안 소위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이걸 지금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변과 민노총에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 최근에 민노총 간첩 사건이 있었죠. 민변, 항상 간첩죄가 있으면 가서 이 변호하는 게 바로 민변입니다. 도대체 이들 단체가 왜 이걸 확대를 반대를 할까요? 저는 정말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첩죄를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되는데 예.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걸 반대하는지 제발 좀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민변이 항상 변호한다. 이런 항상이라는 표현은 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그거는 빼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 간첩법 개정안이 붙여지기 전에 밑단계 소위에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 얘기를 하냐. 아니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간첩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도학 의원님. 네. 이거 산업 스파이 막는 간첩법 갖고 국민 약 올린다. 아니 반대하겠다고 하다가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반대하고.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 이도학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겨보자라는 얘기인데 예. 이게 지금 특별법하고 일반법하고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간첩법은 형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법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법이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개정해도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조항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법 뭐가 있냐면 군사기밀보호법이 있고요. 산업기술보호법이 있고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개정하지 않고 형법만 개정할 경우에 형법 지금 3년으로 하자, 유기징역 3년에 처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 지금 이거 징역 1년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걸 해봐야 우선하는 법을 또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도학 의원 말씀은 네.
뭐 세부적인 건 좀 고민하더라도 결국은 간첩법 개정안 야당도 동의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법률안을 내놓고 있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청회를 한 번 정도 더 하자. 예. 왜냐하면 특별법과 일본법이 충돌할 경우에 어떤 걸 할 거냐. 예.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아까 이제 돌다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여러 조율 과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언젠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뭐 외국 스파이들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다 제대로 처벌 못하는 시간, 골든타임 놓치면 이거 나중에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냐. 혹은 이게 실제로 한동훈 대표 말 맞따라 민주당의 확실한 뒷배 지지 세력인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저희가 법률안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김병주 의원도 이미 이 법안을 내놨고 민주당에서는 일정 부분 지도부에서도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공청회 한 번 정도 더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이거 하게 돼 있는데 예. 지금 개정 예정인 간첩법 이거 하게 되면 3년 이상으로 또 이걸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적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오히려 좀 여당에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합심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군 출신인 임종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미국 중국은 간첩법에 외국 당연히 명시돼 있고 최대 사형까지 다스린다. 실제로 국방부가요. 최근에 몇몇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혹은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정보위원회 신산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첩법 개정안 시급하다. 국방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정보사 내에 일부 군무원의 기밀 유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음을 이미 기자분들께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밀 유출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가기밀 유출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적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 혹은 드론 촬영했던 중국인 유학생들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들 하는데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박상수 대변인. 중국은 최근에 반간첩법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난번에 반도체 정보 유출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됐고 아니 상호주의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관대한데 중국은 더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에서 많이 따져 묻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반간첩법을 강화시켰고 우리 국민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있었죠. 일본 국민은 10명 이상이 구속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다른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07년에 형사정책연구라는 이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계세요. 형법 교수님이십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렇죠. 예. 초대 법무부 장관이셨던 이분이 2007년에 여기에 이런 논문을 씁니다. 또한 간첩죄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간첩 행위의 대상 국가를 적국에 국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07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적국에 국한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물론 이동학 의원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아까 서영교 의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군사기밀이라는 부분이 국가기밀이 되는 것이 문제다. 국가기밀의 구체성, 명확성이 떨어진다. 이것을 이유로 현재 간첩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가기밀이 간첩법의 대상이 된다는 건 독일의 형법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례들, 독일 정도 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적용됐고 우리가 판례가 이렇게 누적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일반파 특별법 얘기하고 국가기밀의 범위 얘기하면서 반대하기보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대로 올해 내로 통과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갖고 민주당이 국민들 약 올리고 있다는 꽤 비판수를 높였는데 아까 이동학 의원 말씀은 민주당이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구체적인 법안을 좀 가다듬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여야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 그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